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헬쌤입니다. 오늘은 왜 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왜 라는 말이 갖는 힘을 알고 계신가요? 왜 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쓰임이 조금 달라집니다.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쓸 때, 무언가 주제를 정할 때, 어떤 진리를 깊이 탐구할 때 쓰이는 왜는 왜 그럴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발견과 맞닿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왜를 관계 속에서 사용하게 되면 진리의 탐구처럼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전혀 다른 의미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왜 공부 안 했어? 왜 전화 안 했어?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정말 익숙한 문장들이죠. 종종 들어봤을 법한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왜라는 말이 상황 속에서 잘못 쓰이면 마치 RPG 게임에서 화살이나 마법 같은 위력을 갖습니다. 경이로운 매직이 아니라 공격 마법이에요.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은 뭘 하게 될까요? 게임을 즐기지 않는 분들 정말 미안해요. 자꾸 게임으로 예를 들어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떠올려 볼까요? 마법사나 궁수 등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제일 먼저 처리합니다. 일단 원거리부터 맞고 봐야 피해를 줄이죠. 그래서 왜라는 화살이 쏘아지면 공격 마법이 발사되면 들은 상대방들은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쉽게 왜 공부 안 했어? 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숙제가 많고 이런 일이 있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라는 고운 말이 나가긴 정말 힘들어요. 서로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은 듣는 사람의 사과뿐이에요.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조준하기보다 내게 초점을 맞춰서 감정을 풀어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심리학 용어가 나 말하기, I 메시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방보다 내게 초점을 맞춰 말하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나 말하기는 상황을 전달하고 그에 따른 내 감정을 전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I 메시지가 조금 아쉽게 사용되는 상황들, 이렇게 들으면 나 같으면 반발하겠는데? 싶은 상황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왜 공부 안 했어? 에 대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네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걱정이 되고 힘들구나. 앞으로는 네가 주어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왜는 아닌데 아이메시지 하고 좀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상담이 어색한 분들을 만나면 청소년 친구들이 군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군화를 형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부분이 너무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을 비방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면 그 자체로 대화가 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곤 해요. 어제 학원 숙제를 안 해가서 혼났다는 말에 속상했어. 이 정도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늘 왜 그랬냐고 다그치다가 가뿐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진지하게 당황합니다. 왜 그러세요? 뭐 잘못 드셨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왜 공부 안 했냐고 공격할 때보다 방어감은 분명 덜하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흔치 않은 경험이라서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 오글거리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테지만 이 부분을 배워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거든요. 저도 여전히 배우며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익숙한 건 편해요. 상대방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편하죠. 놀랍게도 익숙함에 길들여진 상대도 달라지면 놀라요. 마음이 편하진 않았었지만 상황에 익숙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상황이지만 둘 모두에게 어색하고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 날선 공격을 내려놓은 대화는 닿고자 했던 미래에 함께 도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왜라는 비난을 내려놓고 나조차 수줍어 마주하기 힘들었던 내 깊은 진심을 마주해서 꺼내놓고 이야기해보세요. 분명 무언가는 달라질 거니까요. 다복한 하루 되세요.